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매주 1회 위클리 퓨처 파일을 작성해서 전자책 형태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형태로 공유를 하면서 위클리 퓨처 파일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동영상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싱크퓨처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1월달 첫 번째 호 소식입니다. 일단 구글에서 앞으로 그 모바일 폰을 조립식으로 출시를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흔히 구글 아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PC 시대 때 처음에는 조립식이 아니었지만 후에 PC도 조립 형태로 우리가 구입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결국 컴퓨터의 하나라고 보시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도 내가 원하는 사양, 내가 원하는 기능을 더 강조한 특화된 폰을 조립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고 최근에 이런 떨어뜨렸을 때 디스플레이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교체만 해버리면 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결국은 휴대폰 비용도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구글 아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요.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무인자동차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자동차와 관련해서 벤츠에서 컨셉트카로 공개한 무인자동차입니다. 한번 볼까요? 앞으로 이 무인자동차 시대가 되면 결국은 자동차라는 게 운송수단으로서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결국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이제 공간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공간 산업에서 우리가 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먼 거리 여행을 갈 때는 숙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이제 앞으로 이 무인자동차 시대가 2020년쯤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입니다. 앞으로 이 웨어러블, IT 웨어러블 기기가 점점 저렴한 가격으로 급속도로 이제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는 결국 우리가 가장 큰 지금 이슈는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질병을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빨리 치료를 하고 수명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에서도 기어 핏이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제품도 인바디 밴드라고 해서 여러가지 손목에 착용을 함으로써 체지방률 그리고 근육량 등을 검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알람을 주는, 이상이 있을 때 알람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죠. 지금 현재 웨어러블 기기들은 거의 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단지 디자인과 착용감,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배터리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모두가 이런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하나씩 차고 다니는 그런 시대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잘 활용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기와 기회가 같이 상존하겠지만 중국이라는 이 커다란 소비시장, 바로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개인과 기업, 국가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최근 SBS, KBS 할 것 없이 모두가 중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으로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바쁠 때는 못 볼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SBS나 KBS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공유를 많이 해줬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3사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로 보도록 하기 위한 건데 어쨌든 가능하면 그 본방사수 하시고요. 중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LG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기업의 미래 예측이 중요한 이유라는 보고서인데요. 뭐 제가 가장 반가워했던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미래에 대한 뭐 강의를 하고 미래 예측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측을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한 위기와 그리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100%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최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학습을 하시고요.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나의 예측력을 높이고 조직의 예측력, 국가의 예측력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뭐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 나중에 한번 LG경제연구소에 들어가서 꼭 보시고요. 실제 보고서는 나중에 스웨이닷컴으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신간이 나왔는데요. 신간이 여신전에 나온 책 중에 이 전략적 미래 예측 방법론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미래학과 미래 예측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는 가장 그래도 미래 예측 방법론을 집대성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미래학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본인들이 활용하는 미래 예측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조금 두껍긴 한데요.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미래전략 연구센터에서 우리가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 이 지금 뭐 책은 실제로 이제 문술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그 카이스트 미래전략센터에서 그 PDF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카이스트 미래전략센터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PDF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나는 책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책을 구입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구입해서 다 봤고요. 뭐 책의 내용은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중요시 해야 되는 메가 트렌드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진단 뭐 이런 것들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큰 변화의 흐름, 틀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2015년 1월달 첫 번째 호 위클리 퓨처 파일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그 위클리 퓨처 파일을 보실 수 있는 스웨이닷컴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클리 퓨처 파일은 제가 네이버 카페 퓨처 리딩 클럽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클리 퓨처 파일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